그러던 중 진문공 3년에 그를 진정한 패자로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춘추시대 패자 진문공과 관련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나라에서 망명생활을 시작한 중인은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쪽 진나라의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해공이 외국에 있는 중이를 두려워하여 죽이려고 하자 중이는 약 12년간 머물렀던 정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향했습니다. 제황공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당시 제상 관중이 죽었으므로 제나라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이는 정나라를 떠나며 아내에게 2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개가하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25년이 넘더라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중이는 55살 정도였고 정나라를 떠난 이후 진나라로 돌아오기까지 거쳤던 곳은 모두 7나라입니다. 그 중에 일부 나라에서는 홀대를 받았고 일부 나라에서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먼저 제나라로 가는 길에 위나라에 들렀는데 위나라 군주는 중이 일행에게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또 농부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자 농부가 밥그릇에 흙덩이를 주었습니다. 중이가 화를 내니 구범이 흙은 땅을 갖게 된다는 의미라고 하며 달랬습니다. 중이가 제나라에 이르자 제항공은 일족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고 말 20승을 주며 편하게 지내게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1승이라고 했으니 20승은 마차 20대와 말 80마리입니다. 제나라에 간 지 2년이 지났을 때 제항공이 사망했고 제나라는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이는 제나라에서의 생활에 크게 만족해서 제나라를 떠날 마음이 없었지만 그를 따르는 신하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나라에서 5년간 머물렀을 때 중이를 따르는 신하 조채와 구범이 뽕나무 아래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은밀히 상의하고 있었는데 중이 아내의 시종이 뽕나무 위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중이의 아내는 비밀이 누설될까 두려워 곧바로 그녀를 죽이고 중이에게 즉시 떠나라고 했습니다. 중이가 제나라에 뼈를 묻겠다고 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나라의 공자로서 곤궁하여 이곳에 오셨지만 당신을 따르는 저 몇 분의 선비들은 당신에 의해 운명이 결정됩니다. 당신은 빨리 나라로 돌아가서 수고로운 신하들에게 보답하지는 않고 여색만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 저는 당신이 이 점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추구하는 바가 없다면 언제 공을 이루겠습니까? 그러고는 신하들과 상의하여 중이를 술에 취해 잠들게 한 다음 술에 태워 가게 했습니다. 멀리 떠난 후 잠에서 깬 중이가 화를 내며 구범을 죽이려고 하자 구범은 자신이 죽더라도 주군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자신의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중이 일행이 다음에 들른 곳은 조나라였는데 조나라 군주는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조나라를 떠나 송나라에 가니 송양공도 중이를 국빈으로 예우하며 말 20승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송나라는 나라 규모가 작은 데다 초나라에 패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움을 받기 어려워 오래 머무르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정나라에 가니 정나라 군주가 무례하게 대했으므로 이번에는 초나라로 갔습니다. 초나라 성왕은 제후를 접대하듯이 중이를 예우했고 중이는 매우 겸손하게 처신했는데 어느 날 성왕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나라로 돌아간다면 무엇으로 나에게 보답하겠소? 중이가 초나라에는 온갖 짐승과 귀한 물건이 남아도오니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성왕은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중이가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드넓은 평원과 연못에서 병력이 맞닥뜨리게 된다면 제가 군왕을 위해 90리를 피해 드리겠습니다. 중이가 초나라에서 몇 개월을 보내고 있을 무렵 서쪽 진나라에 볼모로 가 있던 진나라 태자가 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에 서쪽 진나라는 그를 원망하고 있었는데 공자 중이가 초나라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의 군주를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물로 앉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초나라 성왕은 중이가 귀국하기에는 초나라가 너무 거리가 멀고 서쪽 진나라가 진나라의 이웃인데다 진목공 또한 의진 사람이니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며 많은 예물을 주어 진나라까지 호송했습니다. 중이가 도착하자 진목공은 종족의 여자 5명을 주고 환대했습니다. 중이가 한갑이 지난 기원전 637년 진나라 해공이 죽고 태자가 뒤를 이었는데 그가 회공입니다. 보위에 오른 해공은 중이를 따라 외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에게 기한을 정해 귀국하라고 명령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구범, 즉 호원의 아버지 호돌은 자식이 벼슬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비가 충성을 다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예로부터 법도라고 하며 아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기원전 636년 진나라 목공은 군대를 일으켜 중이 일행을 귀국시켰는데 일부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있었지만 협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중이는 큰 어려움 없이 군주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그가 바로 진나라 무공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62이었습니다. 진무공은 보위에 오르자마자 백성들을 교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년이 지나 백성들을 동원해 출정하려고 하자 구범이 만류했습니다. 백성들이 아직 정의로움이 뭔지 모르는 데다 생활도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무렵 주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주 영왕의 동생이 북쪽 이민족 적인의 군사를 이끌고 수도 낙읍을 공격했으므로 영왕은 적나라로 도망가서 진나라와 서쪽 진나라에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이때 진나라 목공의 군대가 황하가에 주둔하고 있다가 조나라 영왕을 귀국시키려고 하자 구범이 진문공에게 건의했습니다. 제후들의 지지를 얻는 방안으로 천자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제후들의 신임을 얻는 것은 또한 대의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옛날에 주나라 평왕이 동쪽으로 수도를 옮길 때 공을 세운 진문후의 업적을 계승하고 제후들에게 신의를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에 진문공은 진목공의 군대를 돌아가게 한 뒤 조나라 영왕을 무사히 귀국시키고 반란자를 처단했습니다. 패자의 덕목인 존왕양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준 진문공은 이어서 백성들에게 신의와 예의를 가르쳤습니다. 또 관직의 위계 질서를 바로잡자 백성들이 위에서 내린 명령을 아무런 의심 없이 따랐고 이때 비로소 백성들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진문공 3년에 그를 진정한 패자로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년 전에 초나라와 하친을 맺었던 송나라가 초나라를 배반하고 진나라와 하친을 맺자 초나라가 송나라를 침략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초나라 성왕이 진나라, 채나라, 정나라, 허나라 제후들과 함께 송나라를 포위했습니다. 송나라가 진나라의 구원을 요청하자 진나라 장수 선진이 진무공에게 건의했습니다. 이전에 송양공이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고 송나라의 포위를 풀어주며 제후들에게 위세를 보여주고 폐업을 이룰 수 있는 4가지 계기가 바로 이번 전쟁에 있습니다. 진무공은 과거 유랑 시절 호의를 베풀어준 송양공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송나라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홍공 때 2군으로 편성했던 군대를 3군으로 개편하고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이때 진나라가 취한 전략은 초나라와 동맹을 맺은 조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나라는 진문공이 망명생활할 때 무례하게 대했던 나라들인데 이들을 공격하면 초나라 연합군이 송나라 포위를 풀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나라를 포위한 초나라도
진문공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나라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초나라가 포위망을 풀고 군대를 철수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진나라는 두 강대국 제나라와 진나라를 전쟁에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기원전 632년 진나라가 초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하여 굴복시켰고, 제나라와 진나라가 참전하자 초나라 성왕은 절군했습니다. 초성왕은 모든 장수에게 철수하라고 명령했지만 초나라 재상인 성덕신, 즉 영윤자옥은 계속 싸우고자 했습니다. 초성왕은 크게 화를 내며 자옥에게 소수의 병력만을 주었고, 자옥의 군대가 공격하자 진나라 군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나라 장병들이 왜 후퇴하느냐고 물으니 문공은 옛날 초나라에 있을 때 만약 두 나라가 전투를 한다면 90리를 물러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옥이 계속 전진하자 진나라 연합군과 초나라 연합군은 성복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것이 성복대전입니다. 춘추시대 첫 번째 대전인 이 전투는 하루 만에 끝났고 결과는 초나라군의 참패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초나라 성왕은 자옥에게 자결할 것을 명했습니다. 대승을 거둔 진문공은 정나라 영토인 천토에 가서 제나라, 송나라 등 7나라와 회맹을 가졌으니 역사에서는 이를 천토회맹이라고 합니다. 과거 제나라 황공이 폐주가 된 규구회맹에는 조나라 양왕이 사람을 보내 제사용 고기를 보내는 데 그쳤지만, 천토회맹 때는 조나라 양왕이 직접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진문공을 후백, 즉 제후의 우두머리로 임명했습니다. 제후들에게 둘러싸인 진문공은 진정한 폐주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기원전 328년 진문공은 사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